첫 번째는요, DJ 사저 카페 되나입니다. 민주화 유적지라고도 할 수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울 동교동 사저가 카페로 운영될지 모른다, 이런 소식이 전해져서 충격과 또 논란을 불렀습니다. 네, 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교동 사저를 물려받은 셋째 아들 김홍걸 전 민주당 의원이요, 이 집을 지난 24일 100억 원에 매각한 사실이 알려졌는데, 이 언론들에 따르면 매수인이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로 알려졌습니다. 이 매수인은 이미 이 동교동 인근에 여러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DJ 사저를 현재 리모델링 중인 것으로 알려져서 앞으로 이 동교동 사저도 카페로 운영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인근 부동산 업소 이 관계자도요, 일부 언론을 통해서 이 사저 매수자의 메인 목적이 카페 등 상업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 아니겠느냐면서 이 80억 가량 그 대출을 받은 정황을 봤을 때 이게 만약 거주용으로 쓰려고 했다면 그만큼 대출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홍걸 전 의원은 거액의 상속세 때문에 사저를 팔 수밖에 없었다, 이런 입장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홍걸 전 의원은 어제 일부 언론에 거액의 상속세 문제로 세무서 도촉을 받아 어쩔 수 없이 작년에 매각을 결정했다며 어디까지나 사적인 일이고 아직 최종 정리가 안 된 상황이라 현 시점에서는 할 얘기가 없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매입자가 사저의 일부 공간을 보존해 고인의 유품을 전시해주기로 약속해줘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며 DJ 기념관을 만들지는 못했지만 목포와 수도권 한 곳에 유품 전시장을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먼저 서거하면서 영부인이었던 이희호 여사가 이 집을 이제 소유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희호 여사가 얼마 전에 별세를 하면서 이 집은 기념관으로 써달라, 이렇게 유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아들인 김홍걸 전 의원은 이런 어머니의 유지를 지금 제대로 받들지 않는 그런 결과가 돼서 지금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욱더 논란을 키우고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이 집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김홍걸 전 의원 자신의 친형이자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의 둘째 아들인 김홍업 김대중 평화재단 이사장과도 별다른 사이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관련해 김홍걸 전 의원 형이자 DJ의 차남 김홍업 이사장은요, 일부 언론에 눈뜨고 역사의 현장에 사저가 날아가는 걸 보고 있게 됐다라고 밝혔는데요. 앞서 이 동교동 사저 상속을 두고서 형제인 김 전 의원과 또 김 이사장 간의 유산 분쟁이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고 이희호 여사가 2019년 6월 별세한 뒤 김홍걸 전 의원, 이 여사의 유일한 친자인 자신이 사저를 물려받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차남 김홍업 이사장은 2020년 1월 사저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는데요. 하지만 2020년 6월 이희호 여사 이주기에 김 전 의원과 김 이사장이 이 여사 유지를 받드는 걸로 합의를 하면서 이 분쟁이 일단락된 듯 싶었습니다. 그럼에도 끝내 이번에 양측 간 상의 없이 사저가 매각된 걸로 알려지면서 이 논란의 소지가 남은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홍걸 전 의원은요,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었습니다. 이후 이 재산신고 누락 의혹, 이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제명이 됐다가 지난해 7월 복당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같은 달 2억 6천만 원 규모의 코인 거래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에 충돌 논란이 불거졌고, 김 전 의원은 당시에 동교동 자택을 상속받으며 발생한 약 17억 원의 상속세를 충당하려 했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고 이희호 여사가 남긴 유언 내용과 이 김홍걸 전 의원의 사저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동교동 사저를 대통령 사저 기념관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노벨 평화상 상금은 대통령 기념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제가 2017년까지 무주택자 14년 동안 월세 전세로 이사를 9번 갔었어요. 빚이 없는 부동산은 유일한 것이고, 예, 그게 동교동 집입니다. 두 분 어른께서 이 집은 기념관으로 만들어라 하고 이 유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관을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 분이 아니면은 제가 그 집을 넘길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다른 집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은 금방 정리할 수 있는 거죠. 그건 정리합니까? 그러니까 빚이 대부분이고 저는.
지금 막 방송에서 그 사회자가 다른 집도 있잖아요. 이렇게 말한 거는요. 김홍걸 의원이 아마 서울 강남에도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재산 신고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을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동교동 사저, 우리나라 현대 정치사에서 정말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인 장소로 꼽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서 깊은 곳이 상업용으로 쓰일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니까 정치권, 특히 복수의 이른바 동교동계 인사들 당혹감을 넘어서 안타까움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동교동계라는 이 표현도요, 김대중 전 대통령 집에서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야당 시절에 그를 보좌했던 측근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동교동 사저에서 그러니까 탄생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동교동계의 좌장격인 권노갑 민주당 상임고문은 어제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김 전 의원이 사전 상의를 했느냐는 질문에 상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도 동교동 사저는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역사의 성지라며 매도는 어떤 이유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도 그럴 게 동교동 사저는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 5.16 쿠데타가 일어난 1961년 입주한 뒤 미국 망명, 영국 유학 시기, 또 2년여간의 일산 사저 생활 등을 빼고는 2009년 8월 서거할 때까지 줄곧 지낸 곳으로 생사 고락을 겪은 장소인데요. 군사 독재 시절에는 김 전 대통령이 이곳에서 55차례나 가택연금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관련해서 일부 동교동계 인사들은 민주주의의 성지인 동교동 주택을 기념관 등으로 활용해야 했다면서 아쉬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매각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 안타까운 일이고요. 저는 민주당이 좀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민주당과 그리고 이 동교동계 원로 정치인들이 함께 이미 매각된 것을 번복할 수는 없죠. 근데 그분들을 만나서 그분들이 악의적인 목적을 갖고 이걸 매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도 아마 이런 이 장소의 현대사적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걸 어떻게 발전적인 방향으로 사용을 할지, 좀 상업적 목적으로 쓰이지 않을 수 있도록 좀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나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민주당이 나서야 되는 이유는 뭔가 동교동의 원로분들도 뭔가 하나로 지금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김홍걸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이거에 대해서 이미 매각을 하면서 본인의 책임을 내려놨기 때문에 이것을 단일 창구로서 뭔가 그분들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좀 당 차원의 대응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이 코너 제목이 어쩌다 이런 일이잖아요. 진짜 어쩌다 이런 일이 참 생기는지. 우리나라 민주주의 하면은 김대중 대통령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부친인 고 DJ 그리고 이희호 여사의 명예에 정말 심각한 누를 아들이 끼쳤다. 그리고 사실은 이 사저와 관련해서 자식들 간에 또 재산 싸움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실 김홍걸 의원이 국회의원이 되었던 중요한 이유는 바로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이었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아버지의 명예에, 그리고 그 민주화 운동에 동참했던 많은 동지들도 있고 자기 형, 비록 배다른 형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일을 벌였을까. 정말 부친의 유지를 생각하고 민주주의를 생각한다면은 상속세를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 보기 위해서 100억에 가까운 그런 그 매각을 했을까라는 개탄스러움이 듭니다. 네. 지금 어쨌든지 간에 김홍걸 전 의원은 이번 그 매각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부모님의 어떤 유품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요, 지금 그 집을 산 사람이 일부 이제 DJ 기념관까지 수준에 미치지는 못하겠지만 일부 공간을 어쨌든 간에 그 유품 전시나 이런 부분에서 활용해 주기로 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다가 전시관 같은 걸 좀 만들려고 한다. 지금 이렇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과연 그 약속이 지켜질지는 지켜봐야 할 그런 부분으로 생각되기는 합니다.